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발자를 찾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세 가지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IT 프로젝트에는 어떠한 개발 파트가 있는지. 둘째, 개발 직군의 종류와 변천사에 대해. 셋째, 개발자의 성향. 첫 번째, IT 프로젝트 개발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웹 서비스 분야의 IT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발 파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제가 구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프론트 엔드 부분을 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UI라고 많이 부르며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UI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 영역에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영역에서 이렇게 작업한 이런 디자인 작업물을 개발 영역에서 전달받아서 별도의 작업 없이 그대로 백엔드나 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동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색깔, 색채, 질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버튼, 이미지, 이런 레이아웃 이런 형태입니다. JPG, PNG, GIF 등의 이런 파일을 말하고요. 이런 이제 디자인 결과물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고 링크를 연결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보여줘야 되고 또 감춰야 되고 하는 등의 기술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제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다양한 효과나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것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디자인 툴이 아닌 이제 프로그램 코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되고요. 프론트엔드의 어떤 관리 이슈가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앵귤러.js라든가 리액트.js, 뷰.js라는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프론트엔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우측에 도식화한 이 백엔드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엔드와 이제 백오피스를 가끔 혼동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요. 업계에서는 종종 이제 아까 말한 프론트엔드를 앞단, 화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백엔드는 그냥 부르기 편하게 뒷단, 백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알맞은 명칭은 서버 개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웹 서버들에 대한 관련한 개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요. 백 오피스는 이제 여기 밑에 부분 관리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한 별도의 웹페이지를 이제 백 오피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호수를 헤엄쳐가는 백조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물 위에 떠서 유유히 움직이는 하얀 백조의 우아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몸체와 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이제 아래쪽에 물 아래에 있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그 다리의 움직임 때문에 이제 백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백엔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 있는 요 노란색 부분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거나 동작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주문을 한다거나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분.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폼에 이제 예를 들면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전송 버튼을 보통 누르게 되는데 전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엔드 단에서 그 정보가 넘어가서 입력한 내용이 올바른지 를 체크하고 그 내용을 이제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통신을 또 해서 회원가입 처리를 한다거나 로그인 처리를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다시 오류 내용을 받아서
프론트 쪽에 결과를 전송해서 이제 프론트에서는 올바른 아이디를 입력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메일 양식을 틀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또 이제 사용자가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 보면 메인 노출 상품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프론트 페이지가 이제 로딩이 다 됐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이제 메인에 이제 노출을 해야 되는 상품 구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백엔드 쪽에서 미리 메인 페이지에 보여줄 우수 판매 상품 목록을 미리 조회해서 이제 프론트 엔드에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작업을 해서 이제 결과만 이제 요청 없이 결과만 전송을 미리 해서 보여주게 하는 거고요.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 방식에 따라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이러한 처리들을 주도적으로 먼저 요청을 해서 백엔드에 요청을 해서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이 클라이언트 서버 렌더링이라고 불리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법은 이제 서버 사이드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미리 주도적으로 프론트에 어떤 것들을 보내줘야 되는지를 다 미리 구성을 해서 내려주는 방식이고, 클라이언트 서버 렌더링은 페이징이 로딩이 되면서 이 프론트에서 뭐를 내려줘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백엔드가 요청받고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과 결과,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전통의 방식 외에도 파일 업로드라든가 다른 외부의 서비스, 네이버 API라든가 카카오 API라든가 각종 그런 외부와 통신을 해야 되는 API, 수업 같은 것, 그런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통틀어서 이 안에 어떤 보안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IT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비스에 사용할 이제 이런 웹 서버를 IDC라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직접 구매를 하였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라는 환경이 출시된 이후로는 이제 그런 서버 자원의 어떤 보안이나 유지 성능 관리, 장비 업그레이드, 교체 등의 이런 유지 관리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이런 백엔드 개발 영역에서 단순히 서버 개발 처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서버들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백엔드 영역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모바일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토어에 이제 출시를 해서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보통 모바일 앱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아이폰 쪽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C라든가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제 자바나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자마린, 리액트 네이티브, 플루터라는 개발 언어도 있는데,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버전을 이제 원래는 각각 다른 언어로,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들로 개발을 해서 이제 각각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언어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언어로 개발을 하면 하나의 언어로만 개발을 해서 각각의 스토어에 출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PC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 브라우저로 보는 이런 페이지처럼 모바일 웹브라우저에 알맞게 이제 최적화해서 개발하는 것을 보통 모바일 웹 개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밖에도
방금 얘기한 이런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먼저 개발을 하고, 이 모바일 웹을 이제 겉으로 아니 속칭 이제 뭐 껍데기만 이제 뭐 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모바일 웹을 이제 스토어에 출시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이 모바일 웹을 패키징 작업만 해서 스토어로 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영상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개발 직군의 종류와 변천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데 굳이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칼럼을 작성하면서 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대표님들과 미팅도 하고 개발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을 얘기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듭해 보면서, 이분들이 그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긴 하지만은 뽑고 싶어 하는 개발자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고 삼아 보는 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개발 직군이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할 때쯤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이때는 무슨 뭐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이런 영역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개발자가 이런 프론트,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을 뭐 다 같이 담당하는 것이 뭐 당연한 때였고요. 간혹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을 이제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개발 업무가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제 디바이스가 PC만 있었던 시대에서 뭐 태블릿, 모바일, 뭐 키오스크라든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제 나눠졌고요. PC 웹브라우저만 해도 지금 뭐 크롬이라든가 뭐 사파리, 뭐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특히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에 따라서 IT 프로젝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심한 어떤 작업과 이런 버전 관리 이슈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숫자가 이제 뭐 수천만 명, 뭐 수백만 명 그렇게 규모의 변화가 오면서 더 이상 이제 개발자가 모든 영역들을 전부 다 전문성 있게 다루기에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영역만을 전담하는 어떤 프론트 엔드 개발 영역이 생겨났습니다. 백엔드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프론트의 요청 사항만을 이제 처리하고 뭐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부분 이외에도 API라고 불리는 이제 외부 서비스와의 또 통신, 그다음에 대용량 처리를 위한 분산 서버 네트워크, 그다음에 실시간 응답 처리, 이런 개발 범위가 이렇게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뭐 IT 서비스를 밖에서 겉으로 보면 그냥 뭐 한 개라고 보여지지만,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백엔드의 어떤 인력이 되게 다수 구성되어 있는 상황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론트엔드와 이게 백엔드의 숙련도가 전반적으로 둘 다 골고루 갖춰지고, 이제 그 실무가 가능한 개발자를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요새는 부릅니다. 이런 풀스택 개발자 또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쪽에 조금 더 역량이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풀스택 개발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쪽에 조금 더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풀스택 개발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
사업 초기에 이제 뭐 프론트엔드다, 뭐 백엔드다, 뭐 어떤 여러 인력을 다 구성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떤 런칭하려는 그 서비스의 그 시장 평가와 고객 만족도를 딱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많이 이제 찾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프론트와 백엔드를 한 명이 계속 함께 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한 부분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중 집약도라든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서비스 겉으로 봤을 땐 뭐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작은 오류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빨리빨리 수정이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경력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완성도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차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제 고객에게 어떤 품질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는 개발 인력을 이제 충원을 반드시 해서요. 어떤 개발자 한 명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코드창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보통 이제 대화나 뭐 수화, 뭐 문자 등으로 소통을 이렇게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서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개발적인 어떠한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 언어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고 또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영어, 중국어 뭐 두 가지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까지 뭐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있는데, 전부 다 능통하진 않지만 어떤 기본 소통은 충분히 되는 뭐 중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뭐 개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한 가지 개발 언어만 뭐 쓸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 가지,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세분화적인 뭐 기술적인 뭐 스펙도 존재하고,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거는 배제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또 고민도 개발자는 많이 합니다. 좀 개발자의 직무 어떤 수행 과정에서 대다수 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짜내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고 보면, 영업직은 알다시피 뭐 사람과 만나서 대면 소통을 많이 하죠. 주변에 보면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뭐 재밌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저 사람 혹시 영업 쪽에서 일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먼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물어보면은 진짜 영업직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대체로 화술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사람의 표정이나 뭐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교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뭐 높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우선 컴퓨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이제 개발자 컴퓨터와 소통을 할 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많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 일종의 이제 공학적인 피드백을 또 컴퓨터한테 뭐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프로그래밍의 어떤 한 과정이고요. 어떤 공학적인 사고 능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다소 이렇게 몸이 건조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는, 어떤 시간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그 화술과 뭐 교류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학적인 사고와 어떤 컴퓨터와의 어떤 접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건조해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개발자가 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보인다거나 이렇게 예민해 보이는 경우를 또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이거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직업군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자가 인제 최종 인제 서비스를 이제 배포하고 어 이제 또 그 배포한 이후에 뭐 또 유지 보수를 하고 안정성이라든가 뭐 보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포인트가 인제 좀 어떤 이런 책임이 주어지는 편이라 어떤 작은 요소 하나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이 개발자는 이 수시로 점검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고도의 좀 집중을 요구하고요. 이 집중의 시간이 1 시간, 2 시간 뭐 그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개발자에게 많이 이렇게 놓여지는 편입니다.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막 쉴 새 없이 들린다거나 뭐 다른 어떤 집중을 방해할 만한 소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곳에서는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 집중력이 높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개발자는 아무튼 직무 특성상 진짜 거의 이런 상황에서 일 진척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직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뭐 가능한 한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낯으로 일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개인 뭐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각 다른 직군들끼리에도 서로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뭐 오해와 분쟁은 많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뭐 일부를 대변하자면 다음과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잘 웃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뭐 사실 다 사람이고 뭐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학적 사고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에 어떤 다른 직군이라든가 뭐 임원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답부터 달라 이렇게 하면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꽤나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와서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기왕이면 뭐 짜증 내지 않는 게 좋겠지만은 뭐 이렇게 개발자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집중을 한번 들어가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딱 깨지는 상황을 정말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일은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하다 보면은 인제 말을 걸어 와야 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뭐 먼저 이렇게 좀 가볍게 뭐 "잠깐 좀 얘기 가능하냐?" 아니면 뭐 "지금 좀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잠깐만 그거 멈추고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지금 잠깐 뭐 급히 뭘 얘기했다." 이렇게 먼저 일단 상황을 얘기를 하고 "너는 어떠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를 물어오는 이런 소통 방법 이건 사실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 때 그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걸어올 때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물어오는 식의 대화법을 쓰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뭐 다양하고 많은 개발자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성향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간에는 대화를 많이 해서 진짜 벽이나 뭐 선입견을 허물게 되면은 어떻게 인제 얘기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서로 편하게 일을 할 것이고 아무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인제 잘 트고 하는 게 사업 아이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웹으로 1인 기업을 다시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